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 서베잉 앤 엔지니어링 팀의 이건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GS18T의 후속 모델인 GS18i 제품입니다. 우선 초기 모델인 GS18T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후에 후속 모델인 GS18i의 최신 기술부터 측정 원리, 결과 데이터, 활용 분야 등을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18T의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Measuring and staking out with an RTK rover is fast. The only thing that slows it down is making sure the pole is vertical. To provide the fastest solution, Leica Geosystems has developed the world's first tilt-compensating GNSS rover that is calibration-free and can even be used close to metallic objects. The Leica GS18T seamlessly combines with Leica Captivate field software for a powerful and immersive experience. With this completely new, unique and simple solution, you can forget the bubble and just measure. Increase speed and safety by focusing on your surroundings. Measure any point faster and easier when there is no need to level the pole. The GS18T works without interference from metallic or magnetic surroundings. Even measure points that couldn't be measured before. Forget the bubble, just stake out. Only the GS18T brings all these benefits together without any calibration. Measuring and staking out is faster and more flexible than ever before. Experience the Leica GS18T, the world's fastest GNSS RTK rover. 네, 경사 측정이 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빠른 RTK 장비라는 타이틀로 2018년도에 출시되었던 제품입니다. 또한 그 타이틀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델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출시된 다양한 제조사들의 RTK 장비들 중 일부 모델들도 경사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장 빠른 RTK 장비의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센서의 종류 차이인데요. 지금까지 경사 측정이 가능한 RTK 장비들 대부분은 자기력계 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센서의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흔히 표현하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이며 삼각대에 RTK 장비를 설치하신 후에 약 10분에서 15분가량 여러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작업에 시간을 소모해야만 보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력계 센서는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중장비나 금속 펜스, 철근 등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체가 없는 환경에서 측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경사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값을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울기 각이 최대 15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라이카 지오시스템즈는 보정 작업이 필요 없고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기울기에 제한이 없는 RTK 장비 GS18T를 약 3년 전에 출시하였습니다. IMU 센서가 장착된 GS18T는 이동 중에 보정 작업이 완료가 되므로 시간 소비 없이 즉시 경사 측정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사에 제한이 없으며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 발생 위치를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IMU 센서까지 장착된 완벽한 RTK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적어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네, 먼저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입니다. 하수 광거나 펜스의 건너편 거리가 떨어진 지점 또는 도로의 중앙 부분 등을 측정하려고 할 때 기존 RTK 장비는 물론 경사 보정이 되는 RTK 장비도 폴팁을 위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작업자는 대체 장비인 토탈 스테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위성 수신에 방해를 주는 현장입니다. 나뭇잎이 많아 우거진 위치 또는 캐노피 지역은 위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는 토탈 스테이션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구조물의 다수의 특징점을 측정하려 할 때 경사보정 RTK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의 바닥면이나 계단의 모서리 측정은 가능했지만 구조물 상단이나 창문틀과 같이 폴팁을 세워놓기 힘든 위치는 휴대용 거리 측정기인 디스토, 줄자 또는 토탈 스테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아주 긴박한 상황의 현장이나 넓은 지역의 현장은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현장 데이터를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GS18i 장비는 토탈 스테이션이나 3D 스캐너와 같은 대체 장비가 없어도 앞에 보셨던 이 모든 현장을 절대좌표로 담아둘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지 영상 한 편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카메라의 장착과 비주얼 포지셔닝이라는 기술이 접목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측정 불가능한 지역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주얼 포지셔닝 기술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포지셔닝 기술은 GNSS의 위치, 그리고 내부에 장착된 IMU 센서, 그리고 카메라, 이 3요소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GS18i 장비가 움직일 때 위성 정보와 보정 신호를 수신해서 정확한 GNSS의 위치를 계산을 하고 내부에 장착된 IMU 센서는 기울기와 방향, 그리고 이미지의 초기 위치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계산해줍니다. 또 카메라는 보이는 장면의 이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는 단순히 이미지만을 캡처하는 게 아닌 장면의 특징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미지끼리의 상대적 위치와 방향을 지정하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의 특징점인 모서리나 가장자리는 자동으로 감지되어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특징점이 없는 평면이나 바닥면은 붉은색으로 표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비주얼 포지셔닝 기술을 이용한 측정 원리입니다. 네, 작업자가 다음과 같은 지붕 밑에 위치한 구조물의 모서리를 RTK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려 합니다. RTK 장비의 특성상 하늘이 막혀있는 장소는 위성 수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줄자나 휴대용 거리 측정기인 디스토 또는 토탈 스테이션과 같은 추가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GS18i는 비주얼 포지셔닝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 모서리를 따라 걷기만 하면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계산하고 방향을 읽으며 이미지를 캡처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대상의 3차원 좌표값을 가져다 줍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의 특징점이 이미지의 중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위치 품질 값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기존에 측정이 불가능했던 위치를 모두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기존 RTK 장비로는 측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서 경사 측정이 가능한 GS18T 수신기를 활용하면 좀 더 넓은 지역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카메라와 비주얼 포지셔닝 기술이 접목된 GS18i 장비를 사용하신다면 보이는 모든 곳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지 캡처라는 방법을 영상으로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미지 캡처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윗부분이 막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업자는 측정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위성 수신이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 수신이 잘 되는 외곽 지역에서 구조물의 방향에 따라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걷는 속도는 너무 천천히도 너무 빨리도 아닌 평상시 걸음걸이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 이 구조물에 GS18i 장비가 없었다면 작업자는 토탈 스테이션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주 쉽고 빠르게 이미지 캡처를 마친 후에 작업자는 3가지 방법을 통한 결과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캡티베이트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미지를 이용한 포인트 추출 방법입니다. 캡티베이트는 라이카 GNSS와 토탈 스테이션의 대표적인 온보드 소프트웨어입니다. GS18i 출시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GS 이미징 어플을 실행하여 이미지상의 모서리나 가장자리를 선택하여 포인트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에서 모서리나 특징점을 터치하여서 아주 쉽게 좌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컨트롤러는 GNSS 수신기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작업자는 저장된 이미지와 컨트롤러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신규 포인트 또는 누락된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피니티 소프트웨어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인피니티는 라이카의 GNSS 제품부터 토탈 스테이션, 레벨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피니티에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이고요. 2개의 화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보셨던 컨트롤러와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두 이미지를 이용하여 동일한 특징점 위치를 선택하여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컨트롤러보다 좀 더 큰 화면과 마우스를 이용해서 섬세한 위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포인트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방법입니다. 인피니티에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를 버튼 한 번의 클릭으로 아주 쉽게 3차원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신규점 버튼을 클릭하여서 원하는 위치를 아주 쉽고 빠르게 절대좌표 값으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이 되는 점은 이미지에서의 포인트 생성과는 다르게 특징점이 없는 위치도 포인트를 무작위로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여러 포인트들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네, 불필요한 위치는 다시 선택하여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원하는 위치를 아주 쉽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절대좌표의 값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를 기존 광대역 스캐너 또는 웨이브로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음영 지역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의 값을 절대좌표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용 분야입니다. 이 이미지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발표 초반에 설명드린 기존 경사 보정 RTK로도 측정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GS18i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전에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인 하수 강거나 펜스 건너편, 도로 중앙 부분 등을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외곽에서 아주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물의 여러 특징점을 이미지 캡처 후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빠르게 절대좌표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포인트를 취득하여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보존이 되지 않는 아주 광범위한 긴박한 현장을 빠르게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현장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에 의한 위성 수신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서도 이미지 캡처를 통하여 정확한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자의 작업 시간이 절약이 되고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또 다른 장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S18i를 여러 현장에서 활용하여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은 매우 쉽고 안전하고 빠르지만 한층 더 높은 품질의 결과값을 위해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미지 품질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또 이미지 캡처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캡처 최적의 거리는 2m에서 10m 사이입니다. 2m 미만의 거리에서 이미지를 캡처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미지 간의 특징점의 겹침 정도가 줄어들고 초점이 흐릿해져서 측정 품질이 저하됩니다. 또 10m 이상의 거리에서 이미지를 캡처하면 이미지에서의 포인트의 특징점을 정확하게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 품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직사광선이나 어두운 환경, 그리고 유리나 특징점이 없는 구조물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소도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미지 캡처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셨고요. 다음은 올바른 이미지 캡처 방법입니다.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 물체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카메라를 향한 상태에서 작업자는 걸어 나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좌표를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가 각 이미지에 중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위치 품질 값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GS18i를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GNSS 수신기와 IMU 센서, 카메라 이 3요소의 융합으로 RTK 측량의 판도를 바꿀 비주얼 포지셔닝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신기에서 이미지 캡처가 가능해지고요. 또 그 캡처한 이미지에서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고 또 그 이미지 캡처에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까지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RTK 장비로 측정이 어려웠던 모든 지역을 측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온보드 소프트웨어 캡티베이트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됩니다. 인피니티의 이미지 기능은 좀 더 큰 화면과 세심한 마우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값 품질이 향상됩니다. 인피니티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특징점이 없는 위치도 수분내로 수백 개, 수천 개의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나 제품 시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라이카 대표 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로 아이를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의 한종환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라이카 중장비 제어 솔루션, 특히 그 부분에서도 굴삭기 솔루션과 코넥스 플랫폼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설명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간 토목 설계와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었고요. 현재 라이카 지오시스템즈에 조인해서 중장비 제어 사업부를 꾸려가고 있는지는 딱 11년 됐습니다. 예, 본 플랫폼과 솔루션에 설명하기 앞서 저희 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농업 분야부터 공간정보 분야까지 전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솔루션 전문가 집단으로서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드론 센싱부터 시작해서 자동화 솔루션 센싱까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모든 센싱에 전 산업 분야에 공급하고 해당되는 따라온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장비 제어 솔루션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 건설을 예를 들어서 재래식 건설 공사의 절차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본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도로 건설 현장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나 여러 가지 인력들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고 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유지 보수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일단 예를 한번 타임라인에 비추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 평가를 하죠. 그 상황 평가를 해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생각한 부분을 최적화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재시공을 할지 아니면 새로 건설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평가가 마무리되면은 당연히 사전 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떠한 비용이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전 조사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조사의 결과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예상 도로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해당되는 환경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인 비용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한 조사 과정까지 모든 게 타임라인이 거쳐졌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도로 계획을 하게 되겠죠. 정확한 도로의 위치하고 얼만큼의 사이즈로 해당되는 도로를 시공할지, 그다음에 정확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하고 나서 도로 건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결정이 된 상태로 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디자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걸 바탕으로 건설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도로 공사 건설 공사의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문가 각 플랫폼 그다음에 분야별로 고민한 그때 시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마찬가지로 현장 사무실이 개설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측량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건설과 관련된 토지 경계를 등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GIS라든가 GPS, 그다음에 토탈 스테이션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측량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현장 관리자는 전반적인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운영되는 작업자고 장비관의 협업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투입되기 시작하죠. 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기본적인 종종 방법의 도로 건설을 예를 들어서 사이클을 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스마트 건설에서 필요한 중장비 제어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장비 제어 솔루션이라는 거에 대해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GNSS, GPS 장비죠. 그다음에 토탈 스테이션 또는 이제 레이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건설 중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가이던스 하는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장비 제어 솔루션의 장점이 뭐가 있길래 과연 스마트 건설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중장비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중장비 제어 솔루션이 적용된 중장비는 중장비 주변에 작업하는 사람이 감소하게 돼서 당연히 안전성이 향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현장 운영자 측면에서는 지하 매설무 같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화, 3D 모델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부터 이러한 정확한 계획과 디지털라이징된 데이터를 시공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재작업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계획 공개에 맞춰서 시공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재작업이 없이 더 높은 정확도를 갖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 품질의 관리는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안전성과 시공성과 그다음에 품질의 향상성,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예산에 맞는 시공을 맞출 수 있어서 당연히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라든가 토탈적인 생산적인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카 지오시스템즈는 어떠한 중장비 제어 솔루션을 갖고 있나?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굴삭기 솔루션을 시작으로 해서 도저, 그레이더, 그다음에 휠로더, 그다음에 드릴러 파일러, 그다음에 도로 포장 장비, 다진 장비, 그다음에 알파인 장비로 불리는 정설기 장비 제어 솔루션까지 모든 건설 중장비 제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측정 범위에 대한 중장비 제어 솔루션을 분류를 해놨는데 대부분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중장비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 1D가 있고 2D가 있고 3D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들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서 간단히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D는 실시간 레벨값, 높이값만을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D는 높이와 구배를 동시에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와 구배를 동시에 측정하기 때문에 툴, 배토판에다 버킷을 유압을 통해서 자동 제어나 자동화가 이 2D부터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D는 거기에 GNSS나 토탈 스테이션을 해서 위치 정보까지 보합이 되면서 높이, 구배,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포함된 것을 3D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치 정보로 인해서 복잡한 설계하고 높은 정확도를 요구할 현장에서 사용하기 되게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장비 제어 솔루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굴삭기를 예로 들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각 중장비 관절부마다 자이로 센서가 부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D의 경우는 위치 결정, 위치 정보, 여기 위해서 GPS 또는 프리즘은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해당되는 오퍼레이터가 패널을 통해서 가이던스 또는 자동 제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이 위치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저희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본론에서 제일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장비 제어 솔루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모든 건설 중장비를 위한 하나의 통합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출시하게 됐고요.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화면으로 소비자가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운전자의 교육 요구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다른 도저나 그레이더라는 중장비에 장착을 할 때 패널이나 거치대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장착 비용도 감소됩니다. 아울러서 중장비 간에 패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손쉬운 탈착으로 당연히 도난 방지나 보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인스톨하는, 그러니까 장비를 설치해주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중장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굴삭기를 한번 설치했던 사람도 도저나 그레이더 설치 시에 복잡성이 감소해서 쉽게 설치하고 쉽게 플랫폼에 대해서 옮겨다닐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3D 굴삭기 솔루션이든 2D 굴삭기 솔루션이든 어떠한 기반으로 시공을 하기 전에 준비돼야 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3D 중장비 제어 솔루션 디지털 설계 데이터를 준비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종이 도면이죠. 선형과 구배들이 끊어지게 표현된 설계 도서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2D 도면을 가지고 작업자들이 직접 레벨을 봐가면서 중장비 주변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중장비 가이드를 위한 유도선 작업을 하게 되죠. 자, 디지털리징이 되면은 중장비 제어 솔루션에 해당되는 3D 도면만 해당되는 패널에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별도의 유도선이든가 말뚝 작업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데이터들이 들어가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랜드 XML 파일이라든가 확장자가 DXF, 그 다음에 TRM, 코어 파일, 모든 도면에 관련된 파일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컨버팅 작업 없이 다이렉트로 아까 보여드린 통합 화면에서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토공 작업을 위한 3D 표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터 그레이더나 아니면 불도저 아니면 굴삭기들이 사용하게 되고, 도로 건설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유도선 모델, 그러니까 포장 장비라든가 롤러 같은 경우에는 유도선 모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자, 3D 중장비 제어 솔루션 디지털라이징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센서를 통해서 버켓의 위치값을 알아내고 해당되는 3D 데이터, 즉 설계도가 해당되는 패널에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GPS나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 정보가 마찬가지로 패널에 송신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아웃풋이 툴 장비, 버켓 아니면 이제 배토판의 실시간 높이 차이를 바로 화면에서 시각화, 수치화돼서 오퍼레이터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중장비 제어 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럼 중장비 제어 솔루션이든 스마트 건설이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 그 앞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가 갖고 있는 스마트 트윈 솔루션은 과연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취득을 하기 위해서 드론 장비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죠. 해당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GPS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이러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디자인은 단순히 사무실에서 비임 데이터로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해당되는 데이터를 장비 또는 이제 측량 기사들에게 실시간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공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데이터는 다시 중장비들, 굴삭기라든가 도저나 그레이더한테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 조종석 안에 있는 패널에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송수신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공이 완료됐으면 메인터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상 라이다 스캐너나 아니면 지하 매설물 탐지기들을 위해서 메인터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고, 그러면 굴삭기 솔루션이 과연 좀 더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굴삭기 솔루션은 현재 라이카는 두 가지 타입을 크게 보시면 2D하고 3D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2D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조종석의 패널, 그다음에 각 관절부마다 자이로 센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D 솔루션의 제일 중요한 장점은 간단한 범범이나 굴착 작업에 되게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되는 중장비 제어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3D 빔 데이터는 필요 없고 현장의 쉬운 견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성 부분에서는 여기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GPS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기 때문에 3D 솔루션으로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적용 방법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소비자를 위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버킷이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버킷을 기준점에 갖다 대고 0점 버튼을 누르면 그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깊이 또 얼마만큼의 굽을 주고 굴착을 하는지 화면에서 가이던스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보시는 대로 우측에 실제 사용자 화면을 보시면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 검은색 글씨는 옵셋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기준에서 이 높이값이 1m를 더 들어간다면 거기에 1m를 삽입하게 되면 빨간색 숫자는 실시간 레벨 값을 보여주면 그 숫자가 0에 맞추도록 작업을 하면 시공이 완료되는 되게 사용자 직관적인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구배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높이값 옵셋 주듯이 X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Y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옵셋을 적용을 해서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D 굴삭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관절부의 자이로 센서에 플러스 위치 정보를 할 수 있는 GPS 안테나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네. 당연히 모든 작업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나 이제 복잡한 시공에 되게 적합합니다. 위치 데이터나 3차원 도면이 필요로 하고 또는 만약에 3차원 도면이 없으면 버켓을 로버로 사용해서 점을 찍어서 해당되는 점을 이어서 테리안 모델을 활용해서 직접 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대로 3D 화면 역시 조종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인 화면을 갖고 있어 쉽게 교육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그러면 이제 굴삭기 솔루션에서 새로운 제품군이 저희가 릴리즈돼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상당히 핫하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솔루션입니다. 그동안 굴삭기 솔루션은 구동 동작이 너무 많아서 가이던스 개념이 좀 강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무인 굴삭기로 가기 전의 단계인 유압을 제어를 해서 자동 제어를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드디어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도 해당되는 제어 시스템이 릴리즈되었습니다. 우선 세미오토라고 불리고요. 반자동 제어 3D 굴삭기 시스템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스템, 즉 이 플랫폼은 2D하고 3D 솔루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반자동 제어 시스템은 붐, 버킷, 그 다음에 틸트 버킷, 틸트 로테이터를 자동으로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적용 가능한 대표 모델은 각 브랜드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타 모델은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유압 블록 설치할 공간을 확인하고 감도 테스트 등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모델을 제외하고는 기타 사항으로 빼놓았습니다. 일단은 비디오를 한 편 보시면서 굴삭기 반자동 제어 솔루션 세미오토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ica Geosystems now offers semi-automatic functionality for excavators. Automate boom, bucket, tilt bucket, and tilt rotator. Operate by only maneuvering the stick and let the solution do the work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design model. Help the operator to perform complex fine grading tasks easier and with higher working comfort. The
semi-automatic functionality is flexible and allows the operator to automate any of the functions and in any combination to suit the task. Surface protection prevents the operator from digging into the design, avoiding mistakes and costly rework. Help the beginner operator to perform complex fine grading tasks with higher accuracy and speed, and offer better working comfort and higher productivity for the skilled operator. 비디오 잘 보셨죠? 반자동 제어 솔루션이란 굴삭기 제어 솔루션에 추가된 새로운 애드온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굴삭기 암대, 스틱을 제어하는 이제 조이스틱을 당기기만 하면 오른쪽 조이스틱을 조정하지 않고 해당되는 붐하고 버킷, 그다음 틸트 로테이터를 설계 도면에 따라서 자동으로 구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변면이나 사면 작업을 할 때 보도 정밀하고 쉽게 빠르게 오퍼레이터가 수행을 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솔루션이 추가됐다고 해서 운전자한테 추가 교육은 불편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되게 심플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퍼레이터는 해당되는 반자동 제어를 수동 모드, 자동 모드를 간단하게 버튼 하나씩 눌러가면서 전환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반자동 제어 솔루션의 큰 자점은 있다 말씀도 또 한 번 드리겠지만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상당히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대 효과로는 시공면에 일정한 품질이 당연히 보장이 될 거고요. 운전자가 아무래도 가이던스로 사용했을 때보다 휴먼 에러가 많이 방지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배 작업을 많이 잘 하지 않았던 오퍼레이터의 숙련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럼 국내에 세계 최초로 두산 14톤 휠 장비에 반자동 제어 솔루션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카 3D 레벨기 세미오토 시스템을 최초로 한번 장착해서 제가 해봤는데요. 평탄 작업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경사 모델을 작업할 때는 저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고, 사용하면서 경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의존도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피로도도 확실히 덜하고, 처음에 당겼을 때 이제 오른손을 놓고 로테이터를 같이 움직이려면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약간 삐딱하게 섰을 때 로테이터가 틸트하고 회전이 자기가 스스로 그 도면을 인식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로테이터가 각도까지 꺾여져서 출발을 하면 그걸 다시 잡아주고 회전도 다시 돌아주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한쪽으로 눌렀을 때 이 2호나 3호나 작업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죠. 예, 잘 보셨죠? 추가적으로 릴리즈된 애드온된 기능 중에 하나가 스윙붐 솔루션이 드디어 나왔다는 겁니다. 스윙붐 솔루션이 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미오토와 마찬가지로 굴삭기 제어 솔루션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고요. 스윙붐 센서, 와이어 센서로 불리는 걸 추가해서 각붐을 제어하는 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센서 없이 정해진 각도로 매뉴얼로도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제일 큰 장점은 기존 굴삭기 제어 솔루션을 같이 사용하는 각붐 보유 운전자들한테 각붐을 구동해도 최종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각붐 사용자들은 저희 머신 가이던스를 장착을 해도 각붐을 회전하게 되면
마지막 파이널 값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도심지에서 가품 굴삭기가 투입됐을 때 머신 가이던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가품 솔루션의 소개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 after the sensor installed and we have the sensor calibrated, so now we can see the machine is ready. So now when we start swinging boom, we can see actually the machine automatically update the boom position, and the tool point will be automatically, of course, updated based on that one. So for example, when we have slope with the 20 mile, and we can see here actually also the tool point updated well, and the boom position correct real time. So now we have just seen how this works if you have a wire sensor. I know that there are some customers that don't have wire sensors on their swing boom machine, but in the software they are able to use the system anyways, aren't they? Yeah, exactly. And here we are supporting a 3 mode here. So when we have the wire sensor and that type called Leica, and we have the manual mode as well when we don't have any sensor connected, and also the third one will be, of course, the Hodek one. So now let's see how to enable the manual mode and how to use it, and how to add also different positions. In the run screen, how to select different positions. It's easy as well. We can just press and hold in the tool quick access dialog, and we can select from this menu the positions that we need to set the boom on. So now we can select center, for example, and we can see now the boom referring to straight. And we can select, for example, the new L2 that we created now, and we can see now the boom referring to that positions. And of course we can see the tool point following, and it's real time, calculating the right cut field from that position. 네, 마지막 플랫폼에 대한 소개입니다. 플립 매니지먼트라고도 많이 불리고 저희 라이카는 코넥스라는 플립 매니지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비디오를 보시면서 과연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의 현장 관리 플랫폼이 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ica Connex is a cloud-based interface for aggregating, storing, sharing, and managing project data. Leica Connex supports all workflows in a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Leica Connex interfaces with Leica Infinity and Leica Icon Office. Assign data files to machines, group of machines, and field crew. Leica Connex makes data available to machine operators and field crew in real time. Leica Connex helps respond faster to changes in the project, and thus saving time and costs. Collect as-built documentation in real time. Continuous and final grade checks are sent to the office. Collect, aggregate, and visualize all data points from machines and field crew on overlay maps. Use Leica Connex for communication between site and office and save time and costs. Use Leica Connex to visualize, calculate, and report as-built documentation. The Earth Mover app is easy to use and requires no installation. Simply press a button on your phone when loading and unloading. Leica Earth Mover app tracks dump truck activity and reports use of materials. Ensure that machines are being effectively used according to project schedules. Use Leica Connex to connect your construction site.
share data seamlessly to all connected units, and ensure up-to-date data and measured results in real time. 네, 비디오가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비디오를 정리하자면, 건설 현장에서 홀 트럭 아니면 이제 덤프 같은 거를 얼스 무버 웨어를 이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그 다음에 얼마나 물량이 빠져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측량기사의 데이터, 장비 간의 설계 데이터, 시공 데이터를 같이 실시간 공유하고 해당되는 물량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현장의 데이터를 공유하실 수 있고 현장의 물량 분석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해당되는 현장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플릿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장비 간 또는 중장비하고 측량장비 간의 원격 접속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계 도면에 대한 것도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설계 변경 시에 원격으로 지원을 가능하고요.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에서 해당되는 현장에 중장비 제어 솔루션을 납품을 했을 때 현장에서 사용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굳이 방문을 하지 않고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장비가 현재 실시간 어디에 있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다음 공사를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도 기록이 되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중장비 제어 솔루션 중에 굴삭기 솔루션하고 커넥스라는 플릿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솔루션하고 플랫폼은 기존에 지금 굴삭기 지입차주 기준으로 1000여 분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케이스 스터디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 김재환 과장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윈을 위한 라이카 리얼리티 캡처 솔루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리얼리티 캡처 솔루션 소개와 그리고 저희 페가수스2 얼티메이트 그리고 페가수스 백팩, BLK2고, RT360 순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품 소개보다는 실제로 이 제품들이 사용되는 사례 위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어느 수요처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제품의 어떤 장점이 이 저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리얼리티 캡처 솔루션 제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스캐너와 그리고 광파기가 조합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BLK 시리즈,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RT360,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판매해왔던 저희 하이엔드급 스캐너죠. 스캔스테이션, 그리고 모바일 매핑 시스템 페가수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 솔루션도 있고 저희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리얼리티 캡처 제품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을 판매하는 그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360도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미지 뒤에는 저희 3000 스캐너에서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노라마 이미지로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공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공간 정보는 내부적으로나 또는 외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또한 원래 얻고자 했던 기존 정보 외에 새로운 정보가 또 필요할 때에는 재방문, 재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리얼리티 캡처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현실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을 리얼리티 캡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 페가수스 얼티메이트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비아클에 장비를 올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차량 위에도 올릴 수가 있고요. 철도에서는 기차 위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로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트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GPS 기능, 그리고 파노라마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 카메라, 삼행슈트 카메라, 그리고 4군데의 카메라가 측면에 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하나의 데이터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합하는 장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장비는 현재 정밀도로 구축 사업에 가장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밀도로 구축 사업에 저희 페가수스 얼티메이트 장비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14대가 장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 페가수스 얼티메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 안정성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스캐너에는 스캐너, 그리고 카메라, GPS, IMU가 통합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비들을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물려서 하나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성이 이런 MMS 장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원활한 도화 작업을 위한 고퀄리티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페가수스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일반적인 3000 스캐너에서 얻은 데이터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자세하게 이미지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어떤 도로에 있는 표시나 신호등,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분하기 쉽게끔 고퀄리티로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얻어진 데이터가 굉장히 용량이 큰데에도 저희 사이클론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가수스 백팩입니다. 이 페가수스 백팩 장비는 앞서 보셨던 페가수스 2 얼티메이트 장비에서 사람이 등에 지고서 이동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스캐너가 아니라 벨로다인 2개의 센서를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GPS, 그리고 IMU 센서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페가수스 백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동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성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산림 수목 DB 구축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산에서 수목이랄지 산길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백팩 장비가 이동성도 굉장히 좋고 데이터 퀄리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수목으로 인해서 정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있는 이 수목들이 굉장히 데이터가 어렵게 취득이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레이저 스캐너로는 정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지금 현재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환경보다 실제로 작업하는 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이동할 때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팩은 등에 메고 바로 이동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장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훨씬 더 산길이 험하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스캐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백팩 데이터에서 굉장히 취득이 잘 되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벨로다인 센서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맞는지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고퀄리티의 데이터가 취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수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합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3000 스캐너로는. 그렇기 때문에 백팩 장비를 이용해서 정합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를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라이카 BLK2GO 장비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데요. 이축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말하는 저희 자체적인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스캐너가 이동하면서도 전혀 끊이지 않고 데이터를 굉장히 잘 취득을 합니다. 1kg 이하의 무게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저희 앤디 폰타나가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guys, it's Andy, and today I'm going to show you the BLK2GO. Now the primary function of the BLK2GO is very similar to a terrestrial scanner like the BLK360. Now because the BLK2GO is a mobile scanner, you don't need to set it up on a tripod for each scan and register all the scans together. Mobile scanners can scan as they move through 3D space. That means all you need to do is hold the BLK2GO out in front of you and walk through the entire space, and you can capture the entire environment in 3D. If we take a closer look at the scanner itself, you can see that the entire scanning system and all of the moving parts are protected underneath the dome at the top of the device. The BLK2GO also has 4 cameras around the outside. 3 of these cameras are constantly taking images as you move, and these images are used for tracking, creating panoramic images, and colorizing the point cloud. The 4th camera is on the front, and this is the detail camera. The detail camera is used for taking images of specific things that you need more detail of. Because the BLK2GO is a mobile scanner, it needs to track itself through 3D space. This is where SLAM comes into play. SLAM stands for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This is a technical term for tracking something through 3D space. The BLK2GO actually uses 3 different methods of SLAM to be as accurate as possible. First off, it has an internal IMU, which stands for Inertial Measurement Unit. This calculates the movement of the BLK2GO by physically sensing motion. Secondly, it'll use those 3 cameras to track what it can physically see and calculate its own movement. This is called Visual SLAM. And lastly, it'll use LiDAR SLAM, which is the process of finding stationary surfaces in the LiDAR data and using this to calculate the BLK2GO's movement. All 3 of these SLAM techniques allow the BLK2GO to track itself through the environment so you can scan while you walk without ever needing to stop. Now you can scan with the BLK2GO all by itself, but there is a BLK2GO Live app that will allow you to see a live stream of the data that you're capturing. You can view the cloud in 2D or 3D, which is extremely valuable to make sure you don't have any areas with missing data. And of course, this app will let you monitor essential info like battery life and available storage space. The most obvious advantage to using a mobile scanner like the BLK2GO is the scanning process is much easier and it's a lot faster than using a terrestrial scanner. It also removes a lot of the manual post-processing work that's required by terrestrial scanners. The working range of the BLK2GO is 25 meters, which is about 80 feet. While you're scanning, you're able to scan about 45 minutes on a single battery before you need to swap it out. The internal storage space on the BLK2GO will hold about 6 hours of scanning. The BLK2GO scans at about 400,000 points per second. And it being a mobile scanner, the density of your points is largely going to depend on how fast you walk through an area. If you need more density and more detail, all you need to do is slow down and the scanner is going to capture way more points in that particular area. So that was a quick overview of the BLK2GO. 네, 동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에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의 TLS 스캐너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스캐너가 위치한 상태에서 스캐닝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정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거쳐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취득이 되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BLK2GO는 말 그대로 앞에 보셨던 MMS 장비들처럼 손에 들고서 이동하는 것만으로 모든 데이터가 취득이 되기 때문에 이 정합이란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어진 데이터를 정합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만 하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캐너가 어떤 사례에서 굉장히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금 화면은 저희가 3DR이라는 저희 후처리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컴페어 인스펙션을 위주로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서 얻어진 BLK2GO의 스캔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을 단 5분 만에 스캐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스캔 데이터 위에 IFC 파일로 모델링 데이터를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한번 스캐닝을 해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IFC 파일과 두 개의 스캔 데이터와 모델링 데이터가 서로 중첩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컬러맵을 이용해서 시공이 실제 도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BAKL 투고를 이용해서 5분 만에 현장의 데이터를 바로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전혀 시공 진행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서도 스캐닝을 빨리 끝내고 실제 모델링과 비교함으로써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이 BLK2go라는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RTC360 스캐너입니다.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품들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고 3차원 스캐너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제품인데요. 일단 초당 스피드가 200만 포인트로 현존하는 스캐너 중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에 BIS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캐너가 자동적으로 정압을 해줘서 이 정압에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없는 점, 그리고 저희 필드 360이라는 프리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바로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기본 판매해오던 BLK360, RT360 스캔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스캐너가 있지만 오늘은 RT360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T360은 첫 번째로 속도입니다. 200만 포인트를 초당 취득하기 때문에 스캔 속도가 현존한 스캐너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일반적인 미들레인지 정도의 스캔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대략 1분 50초 정도의 스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20샷 또는 많은 경우는 100샷 정도 찍는 경우가 있는데 한 샷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스캐닝하는 작업이 가장 짧은 스캐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제 휴대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캐너 장재가 굉장히 작고 콤팩트합니다. 그래서 삼각대에다 연결하시고 저렇게 이제 백팩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캐너를 들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닐 수가 있고 다양한 곳에 스캐너를 장착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확도인데요. 스캐너 퀄리티나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에서 사용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스캐너의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하수도 DB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RT360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캐너를 교소삼각대에다가 연결시켜서 뒤집어진 상태로 스캐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스캐닝을 하고 또 지하 맨홀 쪽 안쪽에 집어넣어서 지하 쪽 스캐닝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사례로도 스캐너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너 자체가 굉장히 작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삼각대에 매달고서도 바로 저렇게 이제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바로 하수도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도 스캐닝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RT360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스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스캐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어떤 스캐너나 어떤 삼각대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스캐너를 장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에 스캐너에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필드 360이라는 저희 앱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스캐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스캔 데이터를 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어서 이런 스캐너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보스턴 다이나믹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 개죠. 여기에 이 저희 스캐너가 연동할 수 있는 저희가 연동 킷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팟 이 상부에 저희 RT360과 중간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요. 이 스팟을 컨트롤하면서 저희 RT360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스팟에 있는 이제 스팟 코어에 저 RT360을 와이파이 또는 랜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팟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패드에서 스팟을 컨트롤을 해주면서 이 RT360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캐너를 이제는 유저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스캐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팟이라는 로봇계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솔루션을 보시면 이게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로봇이 저희한테는 아직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오토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로 스캐너한테 어떤 경로를 지정해주고 스캔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느 일정 지점에서 스캐닝을 반복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바로바로 그 위치에 찾아가서 스캐닝을 하고 그 작업을 반복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대한 이 경과가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스캔 데이터를 단순히 패드에서 어떤 스캔 기능을 작동만 시켜줌으로써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현장에 대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진행되는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카 지오 시스템즈 코리아에서 지하 매설물 제품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토픽은 디지털 트윈을 위한 라이카 지하 매설물 탐지 솔루션으로서 저희 GPR 장비인 DSX와 그리고 DS2000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5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라이카 탐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첫 번째 GPR 장비인 DS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스캔 방식과 그리고 그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저희 GPR 두 번째 장비인 DS2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GPR 기본 원리와 그리고 제품 소개 및 특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캔 결과물에 대한 예시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DSX와 그리고 DS2000이라는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인 라이카 매설물 탐지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것은 이제 저희 라이카 디텍션 장비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하단부에서는 계약 업체들이 이제 보통 엔트리 장비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저희 케이블 로케이터 DD230들 이런 이제 저가인 동시에 그리고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케이블 로케이터 장비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저희 첫 번째 GPR 장비인 DSX라는 제품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나 아니면 이런 시설물들을 유지 그리고 보수하는 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GPR 장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비교적 낮은 그런 이해도와 그리고 이제 아주 숙달되지 않아도 장비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어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장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DSX라는 장비가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이제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군들 중에서 조금 상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DS2000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저희가 GPR 전문가라고 이쪽에다 표시를 해두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전문가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동시에 이제 GPR 장비에 대한 조금 높은 이해도, DSX 대비 이제 조금 높은 이해도를 가지신 분들께서 장비를 좀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카에서는 이제 라이카 지오 시스템즈 코리아 한국 지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와 이제 장비가 계약되어 있는 계약 대리점들이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하드웨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제 교육 및 기타 지원들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라이카 탐지 솔루션은 크게 이제 GPR 두 종류와 관로 탐지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DS2000과 이제 DSX가 오늘 소개드릴 GPR 장비들이죠. 카트 타입 장비들이고, 울트라라는 장비와 그리고 DD230이라는 장비가 이제 관로 탐지기 장비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저희 그 GPR 첫 번째 장비인 DSX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에 대한 그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다음은 이제 저희 그 GPR 스캔 데이터의 이미지가 그 형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도에 이제 소비자분들께 처음으로 판매된 GPR입니다. 뭐 지금도 이 방식이 많이 기존 제품들은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레이더그램 뷰 방식이죠. 흔히 말해서 이제 쌍곡선 또는 뭐 비스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스캔 데이터의 이미지 형식이 변화되는데 대략 4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측에 있는 방식, 즉 저희 이제 DSX가 구현하고 있는 단층 촬영 방식, 엑스레이 뷰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게 그 40년 동안 이제 변화된 그런 형식의 그 변화가 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GPR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유형의 이런 지하 매설물들을 감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레이더그램 해석에 대한 뭐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용자분들께는 좀 부담이 되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이제 비스캔을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이제 함에 있어서 분석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GPR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DSX 같은 경우는 결과물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DX플로러는 GPR 데이터를 보다 이제 포괄적인 방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결과물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간단한 마킹만으로도 이제 시스템 알고리즘을 통해서 빠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DSX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와 그리고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GPS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DSX 매설물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600MHz의 싱글 레이더 안테나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m 깊이의 데이터까지 이제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저희 이제 CT1000이라고 하는 그 태블릿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 옆에 나와 있는 DX플로러 필드 소프트웨어를
그 인스톨을 하셔서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보여지는 CT1000 태블릿 이외에도 뭐 일반적인 그 태블릿도 이제 혼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하드웨어와 함께 결과물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크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을 하시고요. 그 후에 이제 프로세싱을 하셔서 이것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신 후에 이제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기와 같이 이제 DX플로러 이제 소프트웨어 뭐 빌드와 서베이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하셔서 그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결과물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GPS 장비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GNSS랑 그 다음에 토탈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라이카 장비인 GS18T라든지 아니면 아이콘 GPS 70T 등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 보정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경사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 현장이 항상 평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은 지점에서 이제 탐지를 하실 때에도 정밀도를 향상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GGO4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근본에 이제 새로 출시된 그 플렉스 100이라는 장비도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GPS 활용 예시를 좀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DSX 같은 경우는 플렉스 100, GS18T, 아이콘 GPS 70T, GGO4 플러스를 별도의 뭐 다른 장비 없이 다이렉트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그 뭐 우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타사의 GNSS 장비도 물론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토탈 스테이션 장비도 이제 활용을 하셔서 그 디텍트를 하실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측정 깊이는 최대 2m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싱글 안테나 600MHz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지 가능한 매설물은 뭐 금속, 비금속 모든 종류의 이제 유틸리티를 다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 파워 케이블, 뭐 통신관, 가스, 상하수도관 등을 이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 모드인데요. 스캔 모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죠. 이제 격자형 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스캔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때는 최대 이제 11m by 11m까지 이제 구간을 설정을 하셔서 그리드를 그려가지고 탐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빠른 스캔 모드 또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휠 인코더, 그리고 사용 시간은 이제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대략 한 8시간 정도, 그리고 IP65 등급을 가지고 있고, 무게는 대략 23kg 정도. 그래서 제품을 접었을 경우 이제 승용차 트렁크에도 이제 실으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탐지 과정과 그리고 DX플로러를 통해서 어떻게 추출을 해내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드를 생성을 하셔서 이제 그 미니멈 4m by 4m, 그리고 맥시멈 11m by 11m까지 여러분들께서 격자선을 이제 그려서 그리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트를 밀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화면에 이제 카트의 현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스캔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하신 후에 이제 스탑 스캔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탐지를 멈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프로세싱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인스톨한 그 탭 위에서 이제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셨을 때 유틸리티가 지나갈 만한 위치를 그 탭에 대고 직접적으로 바로 마킹을 하시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그 유틸리티를 이제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2D 혹은 3D 뷰어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시각화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추출을 하심으로써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리포트화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설물 탐지 결과와 그리고 이제 필드 소프트웨어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단층 촬영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존에 이제 있는 장비들, GPR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스캔 방식이라서 쌍곡선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용자들께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DSX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관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물이 이제 직관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이제 DSX의 특장점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층 촬영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 방식은 비스캔 쌍곡선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파이프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매설물의 존재를 바로 이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3D 유틸리티 이제 맵의 결과물을 죄송합니다. 출출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GPR 데이터 후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감지된 매설물을 기존 플랫 및 지도에 이제 오버레이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D230이나 또는 울트라 같은 저희의 관로 탐지기들을 함께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DSX 스캔 방식인데요. 그 제품의 스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빠른 스캔에 대해서, 퀵 스캔이라고도 하죠. 빠른 스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퀵 스캔 기능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함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검증 및 이제 그리드, 격자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리드 설정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프리스타일 형태의 스캔이 가능하고, 임의의 이제 개별 라인을 스캔을 하신 후에 이제 탐지 결과를 바로 이제 표시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빠른 마킹 또는 그리드 스캔 준비를 위한 기능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GNSS나 TPS, RTK랑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들, 예를 들어서 맵이라든지 그 CAD와 이제 함께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DSX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일단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지하 매설물을 회피하거나 혹은 이제 추적할 때 DSX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시기 전이나 또는 이제 지하 매설물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때 이제 이 제품을 쓰셔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아웃풋은 이제 표면에 이제 마킹을 하심으로써 유틸리티가 어느 쪽으로 지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굴삭기로 작업을 할 때 이제 굴착 전에 아무래도 지하 매설물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DSX를 통해서 그 탐지를 하신 후에 결과물로서 아웃풋을 이제 머신 컨트롤 장비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하 매설물 관리 및 매핑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지하 매설물의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하려는 그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이제 설계라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에 따른 아웃풋은 매설물을 이제 좌표화하셔서 이것을 CAD 포맷으로 차후에 이제 추출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GIS 플랫폼에 이제 오버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웃풋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매설물을 이제 좌표화하신 이것들을 이제 쉐입 파일로 이제 사용을 하셔서 오버레이를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그 GPR 두 번째 장비죠. DS2000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GPR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GPR은 아무래도 약자죠. 그래서 Ground Penetrating Radar라고 해서 이제 지하로 이제 저희가 레이더를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보낸 이제 반사 파형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 유틸리티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기본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PR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주파수로 전자기 에너지를 전송을 해서 이제 물리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지하의 토양이나 또는 뭐 인공 구조물의 그런 구조들을 조사할 수 있는 지구 물리학 기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이더 같은 경우는 신호가 이제 방출된 후에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깊이가 측정이 될 거고, 깊이에 대한 정확도는 토양의 상태와 그리고 전자기파가 이제 지면을 통과하는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거를 표현을 해봤고요. GPR 장비의 이제 안테나에서 레이더를 이제 저희가 보내면 제품을 통해서 이제 반사된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제 반사된 파형들이 보시다시피 하나씩 생성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매설물 대비 하나의 쌍곡선이 우측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 하이퍼볼라처럼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저희 DS2000이라는 제품, 장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GPS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S2000 매설물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듀얼 주파수를 씁니다. 그래서 DSX하고는 좀 다르게 250MHz와 그리고 700MHz의 이제 레이더 안테나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 5m 깊이까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고요. 동일하게 이제 CT1000 태블릿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그 뭐 타사 제품 태블릿을 사용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SX는 이제 DX 플로러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반면에 이제 DS2000 같은 경우는 UNEXT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GPS와 함께 이제 현장에서 매핑이 가능하십니다. GPS 활용 예시는 그 DSX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플렉스 100이나 GS18T, 아이콘 GPS 70T, GGO4 플러스 등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타사 GNSS 장비나 또는 저희 이제 토탈 스테이션도 이제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DS2000 이제 기술 사양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안테나 채널을 2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00MHz 같은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 2에서 3m까지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250MHz 안테나는 4에서 이제 5m 깊이에 있는 매설물들을 탐지해낼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지 가능한 매설물들은 뭐 파워 케이블, 통신관, 가스 상하수도관 등이 있고요. 스캔 모드는 퀵 스캔이고, 그다음에 IP65 등급의 무게는 대략 27kg 정도로서 DSX보다는 조금 무겁고 약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듀얼 주파수 안테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측정하실 때 이제 2개의 안테나가 동시에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2개의 이제 화면이 소프트웨어상 보여지고요. 그래서 700MHz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해상도를 지원해서 지하 매설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깊이 같은 경우는 2에서 3m 정도까지가 이제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250MHz 같은 경우는 저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4에서 5m 깊이의 매설물 탐지에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 그 방금 소개해드린 저희 DS2000이라는 장비와 그리고 그 근본에 새로 출시된 저희 GPS 장비인 플렉스 100을 함께 활용을 해서 탐지를 한 후에 이 결과물들을 이제 그 VGIS라는 그 시스템으로 연동을 시켜서 AR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스캔 결과물 예시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이제 유틸리티가 지하에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스캔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매설물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쌍곡선이 생성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고요. 지하에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이제 통과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이퍼볼라가 보여지는지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잘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예시인데요. 보시다시피 지하에 지금 구조물이 하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배관이 하나가 지나고 있고 또 다른 작은 사이즈의 배관이 하나가 지나고 마지막으로 맨홀이 지나는데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시고요. 네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이즈의 매설물들이 각각의 다른 위치에 매설이 되어 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쌍곡선들이 실시간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다음 예시는 이제 현장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건데 철근들이 이제 많이 박혀 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어가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보통 파이프가 두 개가 이제 매설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첫 번째 스캔 같은 경우 가장 위쪽에 있는 거죠. A와 B, 그 쌍곡선이 나란히 두 개가 이제 생성됨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캔 같은 경우는 파이프 A는 이제 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하지만 파이프 B 같은 경우 스캔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라인이 뻗어 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A는 이제 위와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그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일자로 쭉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스캔 같은 경우 이제 파이프 A가 위에 있는 파이프 B처럼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갈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의 이제 형태로 동일하게 쭉 그 이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표면이 이제 변동될 때 표면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또한 이제 문화 유산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 DS2000을 통해서 이제 스캔했을 때의 그 결과물들입니다. 네, 잘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관들을 이제 많이 요즘 보실 텐데, 이제 그 관의 그 파이프의 상단과 그리고 하단이 반사가 돼서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도관 상단에서 이제 리플렉트가 돼서 그 반사 파형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이제 동일한 위치에서 아래쪽에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이런 하이퍼볼라들은 이제 수도관 하단부로부터 이제 반사된 그런 파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은 DS2000과 이제 저희 유넥스트를 결합을 시켜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 화면인데, 일단 저희가 GPS 없이 한번 긁었을 때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지금 화면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쌍곡선이 지금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각각 250과 700MHz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 표현한 부분들이 이제 좌측에서 어떤 위치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긁었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상수도관이 어디에 이제 매설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DS2000과 그리고 그 유넥스트를 활용을 해서 상수도관을 마찬가지로 이제 찾았을 때의 결과물 표현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GPS를 이제 장착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부에 보시면 이제 스와스가 숫자 1부터 이렇게 저희가 탐지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제가 그 4번째 스와스를 이제 찾았을 때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동일한 그 매설물을 이제 상수도관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 화면에 표시를 해서 그 결과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선의 형태로, 그래서 좌표를 이제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다음은 DSX와 이제 DS2000을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둔 이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2000 같은 경우 이제 UNEXT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DSX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DX플로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같은 경우 DS2000은 이제 듀얼 안테나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 5m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반면에 DSX 같은 경우는 싱글 이제 600MHz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지하 2m까지 이제 탐지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DS2000은 UNEXT, DSX는 DX플로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층 같은 경우 DS2000은 이제 GPR 숙련자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 DSX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문가들도 이제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취득 방식은 DS2000 같은 경우 퀵스캔, 그리고 DSX는 그리드 방법과 퀵스캔을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표현 방식은 DS2000 같은 경우 레이더그램 방식이고요. 반면에 DSX는 직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엑스레이식의 단층 촬영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PR과 관로 탐지기를 저희가 쉽게 비교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GPR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금속, 비금속,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같은 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 매설물들을 다 찾으실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관의 종류까지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그 이제 관로 탐지기들 같은 경우 이제 금속관 위주로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물체의 이제 깊이나 그다음에 차별 판단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손대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할 경우 그 금속에 추가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관까지 찾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콘크리트 관도 찾으실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고요. 이제 저희 DS2000과 DSX의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SX 그리고 DS2000 이제 가격대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DSX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T1000이라는 태블릿과 그리고 DX플로러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2년짜리 그 CCP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DS2000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웨어와 그리고 UNEXT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제 함께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CT1000이라는 태블릿 같은 경우도 뭐 앞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CT1000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탭들을 대신해서 이제 활용을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GPR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부족합니다만, 뭐 저희는 그래도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뭐 GPR에 대한 그 정보를, 제품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제품에 대해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